안녕하십니까. 통찰성형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성형의 늑연골 채취입니다. 우리가 코성형을 할 때 인공 보형물도 쓰고 자연 보형물도 쓸 수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은 아무래도 인공 물질이다 보니까 외부 물질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튀어나오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자연 보형물을 선호한 것이 점점 경향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자연 보형물 중에 늑연골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늑연골은 단단한 연골이기 때문에 특히 코가 구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작용에 의해서 코가 망가졌을 때 새로 재건을 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런 늑연골로 코성형을 할 때 여러 가지 편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큰 수술이다 라는 편견이 있고, 그런 이유는 늑연골을 전체를 떼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흉터가 크다라는 것, 세 번째는 기흉이라든지 폐에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걱정이 있다라는, 굳이 나의 조직을 떼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늑연골만큼 좋은 이상적인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갈비연골, 늑연골을 쓰게 되는데, 이런 연골을 좀 더 안전하게 어떤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연골을 많이 씁니다. 코성형할 때 귀연골을 많이 쓰는데, 귀연골로 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귀 전체의 연골을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귀가 모양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뗄 수 있는 곳이 여기 안쪽입니다. 이 안쪽의 일부를 떼는 거죠. 이것도 너무 많이 떼면 귀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떼는데, 그게 한 cc로 따지면 0.3cc, 0.3ml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를 넣을 수 있느냐? 코 끝이 낮은 거를 코끝을 세우겠다, 이 정도 양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코 전체 콧을 우뚝 솟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코 전체에 대를 만든다든지 한 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끝만 귀연골을 쓰고 콧대를 늑연골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콧대 코끝을 전체 늑연골을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늑연골을 뗄 때 보통 어떠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뗍니다. 그러니까 이 연골 전체를 완전히 자르고 이 연골 전체를 완전히 잘라서 이 중간만큼을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늑연골 코성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면은 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제 이 부분, 그 가슴의 늑연골, 이 오른쪽 가슴의 늑연골인데요. 이 안쪽 부분이 폐가 닿여 있고 폐막이 쌓여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럼 떼낼 때 늑막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늑막을 안쪽에 다치게 되면 허파에 구멍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죠. 기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흉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전체를 뗄 때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기흉에 대한 합병증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절개의 창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본원에서 하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는 거죠. 연골을 안쪽만 파고 이쪽 부분은 보존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늑막을 다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필요한 만큼을 채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끝과 콧대 부분 전체를, 콧대는 보통 갈아서 쓰고 코끝은 보통 조각을 쓰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조각을 보통 쓰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심한 사람들은 코끝이 굉장히 구축이 되어 있다, 이런 심한 사람들은 칸티레버 이식이라 그래서 연골을 피스로 해가지고 L자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여기 보셨을 때 코 안쪽에 이 부분과 이 부분에 L자 지지대로,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지지를 중간에 여기다가 안에 집어넣는 거죠. 콧대에 있는 뼈와 그 다음에 코 앞가시 있는 뼈가 서로 만나도록 L자로 지지를 해놓고 나서 이 연골을 여기다가 고정시키게 되면 훨씬 더 강한 지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여기를 중간을 잘라서 떼서 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떼면서 늑막도 다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수술 기법은 칸티레버 이식을 하더라도 안쪽만 부분 연골 채취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늑막을 다칠 위험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여기 코 기둥을 절개를 많이 합니다. 칸티레버
칸티레버 이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99%는 비개방을 하지 않고 개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야지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원에서는 심한 구축이 있는 코성형 같은 경우도 콧구멍이 시야만 괜찮다면 다 비개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티레버 이식을 하더라도 비개방으로 해서 코의 기둥에 흉터를 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입장에서는 흉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주 큰 이점이 될 수 있죠. 수술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술할 때 시야가 좀 좁긴 하지만 저는 이미 20년을 이렇게 비개방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코 성형을 할 때 늑연골을 하는 방향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늑연골을 할 때 늑연골이 휘어지는 단점을 막기 위해서 늑연골을 입자로 갈아내게 되고 또 늑연골의 지지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도 우리 본원에서 안쪽에 부분 채취만 해서 가능할 수 있고 또 코끝에 이식을 할 때 개방을 하지 않고 비개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코 유형이라도 흉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흉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슴 흉터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용족 만족도를 최대로 올리려고 하면은 이 늑연골 채취를 어떻게 하냐 이런 테크닉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코에 관련돼서 이런 부작용을 고생을 하신다든지 구축으로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비개방과 늑연골과 늑입자의 콧대와 그리고 부분 채취의 4가지 장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